그러니까 제가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종목 뭐 업종별 비중을 좀 권유하는데요. 예, 제가 작년에는 경기도 수축 국면, 그다음에 주가도 하락 국면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그러니까 KT 같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배당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KT 말씀 안 드리거든요. 올해는 KT 사시는 것보다 를 사시자. 예, 저는 앞으로도 5% 안팎 조정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종목별로는 뭐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뭐 이럴 때 또 그런 거 경기 관련주를 사시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아까 주식 얘기 해주셔가지고요. 증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 살펴본 헤드라인이요. 하반기 랠리는 환상일 수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교수님도 아까 이야기해 주실 때 하반기 한번 또 조정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각각 한번 짚어주신다면. 우리 주식은 이미 그 조정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뭐 2650에서 지금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이고요. 조정은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8월 말 9월 초까지는 우리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일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아직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경제 변수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지금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어제 보니까 예,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5%더라고요. 장기 평균이 4.3%입니다. 예, 그만큼 분모에 있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산업 생산 전월비 감소한 거로 나왔고 뭐 소매 판매 약간 증가했으면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 고용 예, 미국 M2 이런 거 4대 경제 지표로 예, 미국 적정 주가를 평가해 보면요. 한 3,930 정도 나와요. 예, 그리고 미국 올해 명목 GDP 뭐 실질 GDP 한 1.5 물가 4% 가정해 가지고 명목 GDP 5.5% 성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뭐 적정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3,6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조만간 미국 주가가 저는 앞으로 2달 이내에 한 10% 정도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미리서 조정을 보였고요. 미국 주가가 조정 보이면은 우리 주가도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가는 미리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앞으로 10% 떨어진다면은 아마 우리 코스피는 5% 안팎이 저는 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정 타이밍이 왔을 때 사실 그 기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잡는 신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그 추세를 구합니다. 그래서 HP 필터로 통계적 기법이 있는데요. 그 추세에서 코스피가 10% 이상 위로 가면요. 주식 비중 줄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10%까지 가서 제가 주식 비중 좀 줄였는데요. 예. 거기에 접근하면은 예, 다시 사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일평균 수출 금액도 제가 보죠.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6% 정도 가대평가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한 5% 조정이 오면은 뭐 저는 적정 수준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예,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 기준은 나름대로 모든 투자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주식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때가 가지고 주식 비중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그 HP를 대한 추세,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에서 얼마나 코스피가 벗어났는가 그것 가지고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주목할 섹터라면 교수님은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요새 뭐 2차 전지 아니면 주식이 아닐 것 같은데. 2차 전지 좀 보고 정말 계세요?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2차 전지 전망 그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추세에서 2로 너무 벗어났거든요. 예, 제가 앞으로 1, 2개월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한 5% 이상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저는 같이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만큼 성장주는 없죠. 예.
뭐 세계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세계 평균은 중국은 20% 넘었지만 세계 평균은 이제 10%간 넘었거든요. 앞으로 90%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50%까지 침투율이 됐다면은 뭐 2차 전지에서 말씀 안 들을 텐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고평가됐죠, 장기적으로는. 근데 그럼 약간 조정의 기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사고요. 그런데 뭐 주가가 사실 굉장히 똑똑하죠. 올 상반기 우리 코스피가 15% 올랐는데요.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 장비, 전기, 전자 이게 3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현대차 뭐 삼성전자인데 이게 경기 관련주예요.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미리서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이 기대한 만큼 이제 뒤늦게 보니까 선행지수 오르고 선행지수 오르면은 실물 경제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거 조정 국면에 그런 경기 관련주를 다시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정을 이야기한 거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주가가 그런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선행지수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 버렸어요. 그 괴리가 좀 좁혀지는 과정에서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증가세가 몇 달 뒤면 또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아마 수출이 저는 증가세로 돌아서리라 보고 있어요. 무역수지도 6월은 일시적으로 흑자나고 아마 7, 8월 다시 적자날 텐데요. 뭐 9월 이후로는 흑자날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되면은 뭐 수출이 증가하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도 뭐 급하게 회복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경기 관련주가 다시 오를 수가 있죠. 반도체 전망도 좀 궁금해요.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경기하고 거의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 선행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미리서 반응이 좀 오른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일부 그 반도체 전문 그 연구소 뭐 전망치 보니까 올 4분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뭐 이제 공급을 줄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국면에 뭐 연초에 사실 못 사셔가지고 5만 원, 5만 2천 원인가 해서 지금 7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또 한 번 저는 사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초에 주식보다 이제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채권도 일부는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낮고요. 근데 제가 작년 3분기부터 채권 사시라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4.6%였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가서 3.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미국 금리도 오르고 우리가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에 가서 3.8%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요. 또 채권을 사실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예금 줄여야 되죠. 작년 올 1분기까지요.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은행 예금, 뭐 현금 포함해가지고 이게 47%까지 최근 2년 동안 많이 늘어버렸거든요. 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은행 금리 많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 예금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주식 채권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아주 뭐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주식 비중을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정 국면 때 몇 가지 이제 좀 섹터 정해주시면서 좀 들어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해야 할 방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조정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늘릴 시기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역시 경기 관련주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뭐 종목 뭐 업종별 비중을 좀 권유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경기도 수축 국면, 그 다음에 주가도 하락 국면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KT 같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배당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KT 말씀 안 드리거든요. 올해는 KT 사시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사시자. 이런 말씀을 뭐 작년 말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사이클상 이제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국면이 얼마나 좀 깊을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도 5% 안팎 조정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종목별로는 뭐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뭐 이럴 때 또 그런 거 경기 관련주를 사시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급락을 했죠. 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느냐 아니면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거기에 한국의 그 심리지수 보면은 남자 심리지수가 있고 여자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 여자 심리지수가 남자 심리지수보다 높고요. 근데 제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여자 심리지수가 집값을 더 잘 설명합니다. 여자분들 심리 그걸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